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연방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서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뉴저지 뉴요크 펜스테이션에 황소가 출몰하는 사건이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상당수가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 총영사관이 한인 밀집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지난 2년 동안 약국 절도 사건이 620% 급증한 가운데 이들은 아펜 또는 각성제를 포함한 약만 상습적으로 훔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오늘 올겨울 제설 작업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낙태 문제가 또다시 전국에 향배를 가를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구용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토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현재 미국에서 추산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한 데 따라 심리가 진행된 결과였습니다. 법무부와 약품 제조사인 덴코 레보라토리는 다시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이 사안을 갖고 갔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유지됩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식품의약국이 2000년 사용을 허가한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현재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대선 전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로 기운 법정에서 낙태권 폐지에 이어 또 한 번 낙태 문제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다며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즉각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나온 제5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FDA의 독립적이고 과학적 결정을 위법하는 판결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FDA의 결정을 지지하며 여성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의회의 낙태권 보장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날 16의회 난입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연방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소 수백 명의 관련자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가운데 하원에서 공화당 전원 찬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공화당이 9월부터 착수한 대통령 비리 조사를 하원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은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그의 가족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업에 관여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주장입니다.
통과된 결의안은 세계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으며 동시에 상임위에 조사가 필요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청문회를 열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공화당은 1년 넘게 조사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이 관련 조사를 승인했지만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국경 문제 등 미국인의 삶의 중요한 현안 대신 나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정치적 쇼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터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가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그것이 탄핵 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누아크 펜스테이션 선로 위로 황소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아크 경찰국과 한망청 경찰국 인력이 출동했으며 뉴욕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는 열차가 45분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저지 뉴요크 펜스테이션에 황소 한 마리가 출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황소 한 마리가 뉴요크 펜스테이션 선로를 돌아다니며 뉴저지 트랜짓 서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뉴요크 펜스테이션 선로에 나타난 황소로 인해 뉴저지 경찰국이 출동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열차는 최대 45분까지 지연돼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황소의 출몰은 오전 10시 30분경 처음으로 목격됐으며 뉴요크 경찰 응급대응부서 및 항만청 경찰국이 출동해 황소를 펜스 안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지역 동물보호소로 이송돼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뉴요크 펜스테이션에서 뉴욕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는 열차 지연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뉴욕으로 통근해야 하는 주민들의 경우 발이 묶인 채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 황소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가 하루 5,000인분 이상의 이민 신청자 식사를 폐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한 달에 최소 80만 달러 이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상당수가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이민자에게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인 닭구가 뉴욕시에 받는 금액은 1인당 11달러이며 이민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3끼, 즉 33달러를 받고 음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납품업체가 폐기하는 식사는 하루에 5,000인분에 달합니다. 이는 금액으로 월 최소 8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버려지는 음식에 투입되고 있는 셈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업체 측 내부 문서에 따르면 총 7만 끼 이상의 식사가 폐기 처분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닭고는 의료 서비스 회사로 이들이 납품하는 음식의 질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곰팡이나 상한 음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던 점, 식사 후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 등을 들며 근본적인 문제가 음식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스스로 요리를 하는 등 배식 자체를 받지 않아 음식이 낭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삭감 조치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7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갖고 있다며 삭감 조치는 불가피하다 전했습니다. 많은 반발에도 예산 삭감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주말 시의회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담스 행정부는 여전히 50에서 6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영사 민원 씨를 찾으려면 맨해튼 총영소관을 무조건 방문해야 했죠. 그러나 최근 주 뉴욕 총영소관이 한해 밀접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 민원실이 한인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현재까지 총 23회 운영돼 영사 민원 2,061건을 처리했습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퀸즈 지역 현장 민원실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 진행되는 만큼 많은 한인이 쉽게 사무실에 들러 영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퀸즈 현장 민원실에서는 하루에만 총 100여 건의 민원 처리와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도 현장 민원실을 찾은 한인들의 서류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에도 뉴저지 퀸즈 현장 민원실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상반기 1월에서 6월에도 매달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현장 민원실 업무를 실시한다며 6월 셋째 주 수요일의 경우에는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인 관계로 하루 전인 6월 18일 화요일에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현장 민원실 역시 퀸즈 한인회로 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년 일정도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맨하탄에 있는 총영사관까지 갈 필요 없이 필요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뉴욕 마약 단속국은 약국만을 노리고 강도 행각을 이어가는 범죄가 2년 전 대비 620%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환각 제품만을 노리고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 마약 단속국이 지난 2년 동안 약국 절도 사건이 620%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아편 또는 각성제를 포함한 약품들만을 훔쳐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데인 또는 항히스타민제인 프로메타진이 포함된 기침약 역시 상습적으로 훔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약국 강도 사건은 뉴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오피오이드 도난 사건 이후 약국에 대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아칸소주에서도 약국에서 150만 달러에 달하는 각성제 및 오피오이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훔쳐온 일당 18명이 어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곳에 달하는 약국을 상대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환각성 약품만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 갱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연방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 마약 단속국은 약국을 타깃으로 한 약물 강도 행위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마약과 관련이 있다며 특히 중독에 취약한 젊은이들에게 암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시 행정부는 뉴욕시 위생국과 협력해 겨울철 안전에 대비한 제설 작업 차량 현대화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제설 작업 차량을 어디에 몇 대를 배치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신속히 제설 작업에 나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오늘 뉴욕시 위생국과 협력해 올겨울 제설 작업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 위생국과 협력해 제설 작업 현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블레이드 러너 2.0으로 알려져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제설 및 염분 살포를 위한 차량의 배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피해 지역 위주로 중앙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기상 전문가들이 눈이 내릴 시점과 강설량을 예측하면 우리는 제설 작업을 위해 어디에 어느 규모의 차량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신기술을 이용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신기술 제설 차량 블레이드 러너 2.0을 약 5,000대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시카 티시 위생국장은 올겨울 뉴욕시 위생국의 제설 작업은 한층 효율적이고 현대화될 것이라며 차량 배치 및 추적 시스템은 제설 작업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작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밀 조셉 버렉 뉴욕시 참모총장은 뉴욕시는 그 어떤 겨울 날씨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눈 내리는 날씨에 대비하고 미리 훈련하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잠들지 않는 도시가 눈으로 인해 멈춰서야 하는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제설 작업을 위한 신기술 도입 이외에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제설 작업 인력을 확보했고 뉴욕시는 지난 2년간 새로운 트럭을 구입하는 데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뉴욕시 내 19,000마일에 달하는 도로를 정비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습니다.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 계좌 운용이 편리해집니다. 통합 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직시해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NYPD와 교내 안전요원이 학교에서 압수한 칼은 총 1,088개, 박스커터는 260개로 총 1,348개의 흉기를 회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학교 내에서 압수된 흉기보다 약 7%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 시내 1,500개 학교 중 79곳만이 금속 탐지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내 안전요원 역시 2020년 총 5,200명에서 현재는 3,70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최근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역시 시정부가 경찰 인력 대신 저소득층 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교내 사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의 몬하겐 중학교에서는 13세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크리스마스 25일 전까지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소포 배송 서비스인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와 퍼스트 클래스 메일의 경우 16일, 프라이어티 메일과 프라이어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20일까지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PS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3일 배송을 선택할 시 19일, 2일 항공 배송은 20일, 2길 항공 배송은 21일까지 붙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라운드와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택하면 15일까지 물품을 붙여야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 또는 2일 배송을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 늦어도 22일 전에 주문해야 크리스마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는 10일 기준으로 재외선거인 64명, 국외 부재자 766명으로 총 830명입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같은 기간 신고 신청자 996명과 비교할 때 166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추정 선거권자가 89,240명인 점을 감안하면 3%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신고 신청자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신청자가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순회 접수가 181명, 공관 방문 접수가 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